야, 다방 출신 아니냐? 내 꼴을 보니 딱인데. 박철수의 더러운 말이 김도연 회장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평소 같으면 조용한 업무로 가득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사무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박철수가 검은 나시티에 굵은 금목걸이를 걸치고 회장의 가죽 소파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팔뚝에 새겨진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난 채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험상궂은 얼굴에는 오만함과 폭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류 정리 끝났습니다. 김서연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8살의 서연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펜슬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길게 묶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면서 지적이고 깔끔한 인상을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평소와 달리 미세한 긴장감이 그녀의 표정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65세의 김도연 회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인상의 회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죠. 박철수가 이 광경을 보며 킬킬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야야야, 이 훈훈한 광경 좀 봐라. 회장님이랑 비서 아가씨가 정말 보기 좋네. 그의 뒤에 서 있던 부하 2명도 따라서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부하들은 검은 셔츠를 입고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회장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시죠, 회장님? 박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장 책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위협적인 기운이 묻어났죠. 저번에 말씀드린 그것 말입니다.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건요. 김도연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거절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옆에 앉은 서연을 걱정하는 시선이 계속 향하고 있었죠. 거절이라고요? 아, 그러시는군요. 박철수가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회장님. 이런 거절은 좀 곤란해요.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오후 햇살과는 대조적으로 실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는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서연이 아침에 준비해둔 차가 놓여 있었죠.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할아버지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두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너는 잠깐 밖에 나가 있어라. 김도연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녀의 안전을 무엇보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정확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단지 평범한 비서가 회장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머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죠. 박철수가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섰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서 아가씨도 함께 들어보시죠.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쑥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이재훈 경호원이었습니다. 회장이 비밀리에 고용한 전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 경호원이었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차 들어왔습니다. 이재훈이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실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특수부대 출신다운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이재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이분은?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네.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김도연 회장이 간단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죠. 상황은 점점 복잡하고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잠깐 이재훈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시선 교환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마치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그런 미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박철수가 다시 소파로 돌아가 더욱 거만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만 후원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도연 회장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당한 사업만 합니다. 다른 일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박철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도 덩달아 험악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면서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모든 일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야야야, 회장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내 꼴 좀 봐라.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의 더러운 말투와 함께 사무실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죠. 다방 출신 아니냐? 그런 주제에 회장님 옆에서 뭘 하겠다고?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더욱 꽉 쥐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취향이 좀 독특하시네요. 부하 중 한 명이 킬킬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보통 다른 데서 일하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거죠? 박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서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사무실 바닥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죠. 야, 아가씨. 고개 들어봐. 사람이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함께 위험한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대답할 필요 없어. 김도연 회장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려는 마음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고 싶어 했죠.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분명히 말해보시오. 아, 회장님이 나서시네요. 박철수가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말씀드리죠. 매월 5천만 원씩 우리 조직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안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냥 던져진 것이었죠. 이재훈 경호원은 문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언제든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돈은 없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없다고요? 아, 정말요? 박철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야, 아가씨. 정말 이쁘게 생겼네. 회장님 취향이 확실하긴 해. 그의 더러운 손길이 서연의 얼굴을 향했죠. 김도연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손 떼시오.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고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왜요? 우리가 대화하는 건데. 박철수가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애는 원래 어디서 일해야 하는 거 아시죠? 회장님? 서연의 주먹이 책상 아래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김도연 회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오. 다른 방법이요? 그게 뭔데요? 박철수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돈 아니면. 그가 말을 멈추고 서연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아가씨라도 좋고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이재훈 경보원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향했고 김도연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에서 위험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아, 못 들으셨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철수가 더욱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못 주시겠다면 이 예쁜 아가씨가 우리와 함께 오면 되거든요. 부하 2명이 박수를 치며 웃어댔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러게요. 이런 애는 우리 업소에서 일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서연의 어깨가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김도연 회장이 책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아, 회장님이 화를 내시네요. 박철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가씨를 보내시겠습니까? 이재훈 경호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이라고요? 크크크. 박철수가 비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날 텐데요.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가죠. 그의 더러운 손이 서연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앞으로 달려들려고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은 거기 계세요. 위험해요. 조롱하는 목소리였죠.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이 모든 사람에게 보였죠.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고개를 드네요.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이쁘네. 우리 업소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서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에는 평범한 비서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위험한 평온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회장님 옆에 앉아있는 꽃병이지.
박철수의 조롱 섞인 말이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서연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자신의 말에 취해 있는 듯 했죠. 이런 애들은 원래 술상에 앉혀놔야 죗값을 하는 거라고.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붙잡힌 팔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것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 아가씨. 대답 좀 해봐. 박철수가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너 같은 애는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부하 중 한 명이 낄낄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런 애는 그냥 예쁘게 웃고 술이나 따르면 되는 거죠. 맞아, 맞아. 무슨 비서 일을 하겠다고? 서연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김도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하고 있었죠. 당신들이 원하는 걸 말해보시오. 원하는 거라고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박철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든 이 아가씨든 둘 중 하나면 되거든요.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의 뺨을 손등으로 톡톡 쳤습니다. 야, 정신 차려. 사람이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죠. 김도연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가만히 계세요. 조롱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재훈 경호원은 문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든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움직일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정하시죠. 박철수가 서연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예쁜 아가씨를 우리가 데려가겠습니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다는 거야? 박철수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지?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쥐어지고 있었죠. 인내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결정했어.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아가씨가 우리랑 함께 가는 걸로 하자. 안 됩니다. 김도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리지 말라고요? 이미 늦었는걸요. 박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가씨는 우리 거예요.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선택이네요. 이런 애는 우리 업소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야, 아가씨. 우리랑 같이 가자. 박철수가 서연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죠.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서연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험한 톤이 깔려 있었죠. 당연하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박철수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원래 이런 데서 일해야 하는 거라고. 서연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 박철수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평범한 비서의 것이 아니었죠.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듯한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저를 꽃병이라고 하셨죠?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꽃병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이재훈 경호원이 문 근처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죠. 상황이 급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완전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전혀 다른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차갑고 단호한 그리고 위험천만한 눈빛이었습니다. 꽃병이 깨지면 서연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리 파편은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불길한 정적이 흘렀죠. 모든 사람이 서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애는 그냥 끌고 가서 술상에 앉히면 딱인데? 부하 중 한 명이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부하도 킬킬거리며 거들었죠. 맞아요, 사장님. 이런 애들은 원래 그런 데서 일해야 하는 거라고요.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너희들도 알아보는구나. 이런 애가 무슨 비서 일을 하겠다고? 그는 서연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으며 자신의 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당장 손을 떼시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부하들이 즉시 그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위험해요. 가만히 계세요. 한 부하가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이거든요. 박철수가 서연을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자, 아가씨. 이제 정말로 결정할 시간이야. 그의 숨결이 서연의 얼굴에 닿았죠. 우리랑 순순히 따라올 거야? 아니면 좀 더 거칠게 데려갈 거야?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고 같은 위험한 기운이었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좋아. 박철수가 갑자기 서연의 뺨을 손등으로 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해. 그 순간 김도연 회장이 앞으로 돌진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두 명의 부하가 그를 붙잡았죠. 회장님은 조용히 구경이나 하세요.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시작될 테니까요. 이재훈 경호원이 문 근처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언제든 움직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 박철수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순순히 따라오는구나.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똑똑한 애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야. 부하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깔끔한 마무리는 처음 봐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한 모습 대신
전혀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연이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박철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꽃병일까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죠. 박철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그렇지.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정말요? 서연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순간 서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박철수의 팔을 붙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뒤틀렸죠. 관절 기술로 그의 팔목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아! 박철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통에 그는 몸을 구부정하게 굽혔죠. 뭐야? 부하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번개처럼 집어들었죠. 그리고 주저없이 박철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으악! 뜨거운 커피가 박철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뒤로 비틀거렸죠. 김도연 회장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훈 경호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죠. 서연이 돌아서서 당황한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비서의 것이 아니었죠. 냉철하고 계산적인 전문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보고 꽃병이라고 했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꽃병이 깨지면 유리 파편은 정말 위험해져요. 부하 중 한 명이 주먹을 들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뭔 짓을...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의 발차기가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죠. 으어! 부하가 옆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뱉었죠. 나머지 한 부하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너 도대체 누구야?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그녀가 잠깐 멈추고 미소를 지었죠. 김도연 회장님의 비서예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위험천만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오후의 정적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와. 마지막 남은 부하가 서연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사장님 말씀 못 들었어? 우리랑 같이 가야 한다고. 서연은 잠깐 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스며들어 있었죠.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이미 정해진 일이야. 부하가 서연을 문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죠. 서연이 부하의 팔목을 단숨에 비틀었습니다. 아!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부하의 비명이 터져나왔죠. 그는 무릎을 꿇으며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뭔... 부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죠. 서연의 무릎이 부하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부하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쓰러졌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철수가 얼굴에 커피를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 도대체 뭔 놈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평범한 비서가 어떻게 이런 짓을? 서연이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대신 냉철하고 위험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요? 저는 정말로 그냥 비서예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좀 특별한 경력이 있을 뿐이죠. 김도연 회장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훈 경호원이 재빨리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각오가 담겨 있었죠. 박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하지만 그의 주먹이 서연에게 닿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움직였죠. 서연의 손바닥이 박철수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으악! 박철수가 뒤로 비틀거리며 회장의 책상에 부딪혔죠.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정말로 모르시겠어요? 서연이 박철수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철수가 책상에 기대서며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서연이 잠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저는 김서연입니다. 김도연 회장님의... 그녀가 잠깐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녀이자 이 회사의 비서예요. 김도연 회장이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그는 손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전 707 특임대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사무실 안에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철수가 입을 벌린 채 서연을 바라봤죠. 707이라고? 네, 맞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 복무했었죠. 대테러 작전이 전문이었어요. 이재훈 경호원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알아본 기쁨이 있었죠. 박철수가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이게 무슨... 그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보고 꽃병이라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평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연이 서류철을 손에서 던지며 받았습니다. 깨진 꽃병의 유리 파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박철수가 창문 쪽으로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야, 잠깐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특히 군대에서 배운 유리 파편 활용법은... 서연이 천천히 박철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이재훈 경호원이 쓰러진 부하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쪽은 정리됐네요. 그는 전문가답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갑자기 소파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야야, 우리가 잘못했어. 완전히 기세가 꺾인 목소리였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셨는데요? 김도연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서연아, 정말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 잠깐 회장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곧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박철수를 향해 돌아섰죠. 자, 이제 정말로 끝을 낼 시간이에요.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고 박철수는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죠. 진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소파 뒤에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며 서연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서연에게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살짝 틀어 박철수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팔목을 잡아 뒤로 비틀었죠. 으악! 박철수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재훈 경호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려던 부하 중 한 명을 발로 제압했죠. 일어날 생각은 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과 이재훈의 움직임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듯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한눈에 보였죠. 사무실 안에서 완벽한 합동작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서연의 제압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습니다. 나라. 하지만 서연의 관절 기술은 완벽했죠. 그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죠?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재훈이 다른 부하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부하는 이미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죠. 형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서연이 박철수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는데요. 박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이미 애원하는 톤이었죠. 김도연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정말 놀랍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부하의 팔을 뒤로 돌려 제압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죠. 서연이 박철수를 책상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더욱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면서요? 제발 용서해줘. 박철수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다시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이미 지나갔죠. 이재훈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박철수가 서연의 발밑에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눈을 못 떠본 거야.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박철수 앞에 툭 던졌죠. 이제 정말로 보고서를 써야겠네요. 보고서?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네, 보고서요. 제목은. 그녀가 잠깐 멈추고 박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폭 침입 및 협박 사건 보고서예요. 이재훈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부하들이 벽에 기대서며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더 큰일 날라고. 서연이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다시 온화해졌죠.
김도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로.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온 거거든요. 박철수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정말 누구야?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서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김도연 회장님의 손녀이자. 그녀가 잠깐 멈추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전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이재훈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는 박철수와 부하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죠. 사무실은 이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었죠. 서연과 이재훈의 완벽한 합동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네요. 서연이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비서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박철수와 부하들에게는 오늘의 일이 평생 잊히지 않을 악몽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비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경찰관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죠. 책상은 기울어져 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재훈 경호원이 정중하게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입니다. 조폭들이 회장님을 협박하려고 침입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철수가 경찰관을 보자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요.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와 펜슬 스커트를 입은 그녀는 평범한 회사 비서로만 보였죠. 이분이요? 정말로? 저희가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회장님을 협박하고 저를 폭행하려 했거든요. 김도연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했죠. 경찰관이 박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업 제안을 하러 온 거였어요. 부하 중 한 명이 변명했습니다. 갑자기 저 여자가 우리를 공격한 거라고요. 이재훈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아, 이런. 경찰관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 사람들이 먼저 협박을 했네요.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은 매월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죠. 5천만 원이라고요? 경찰관이 놀라며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박철수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죠.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또한 저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관이 부하들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도 같은 주장을 하실 건가요? 하지만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전 특수부대 출신이라 상황 판단이 빨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설명했죠. 아, 그렇군요.
경찰관이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이런 일을? 서연이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군 경력이 있거든요. 그녀는 간단하게만 설명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정말 대단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진 만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죠.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너, 정말 누구야?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죠. 김서연, 김도연 회장님의 손녀이자 비서입니다. 그녀가 잠깐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할아버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경찰관들이 박철수와 부하들을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죄로 체포합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관이 김도연 회장에게 조언했습니다. 보안을 더 강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답변을 했죠. 조폭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로. 그는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죠. 사무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진짜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죠.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야겠네요. 서연이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평상시의 비서 업무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철수와 부하들을 태운 경찰차가 사무실 건물을 떠난 것이었죠. 김도연 회장의 사무실에는 드디어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정확했죠.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아, 김도연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내가 정말로. 할아버지, 놀라셨죠? 서연이 고개를 들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의 온화한 손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어서 죄송해요. 이재훈 경호원이 기울어진 책상을 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료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김도연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어요. 서연이 정리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회사에 들어온 것도 비서 일을 하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어요. 그럼 너의 군 복무는? 김도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간 707 특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대테러 부대였어요. 할아버지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재훈이 창문 쪽을 확인하며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는 전문가답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김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요. 서연이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김도연 회장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로.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연이 책상 위에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어요. 그녀는 평상시의 업무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라고? 김도연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펜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요. 그녀가 메모지 위에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제목은 서연이 잠깐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폭 구속 완료 보고서예요. 이재훈이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완벽한 제목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연 회장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다. 그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회장실에 조폭 3명이 침입하여 그녀의 필체는 평소처럼 정확하고 깔끔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김도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비서 일을 할 건가? 물론이요, 할아버지. 서연이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도연 회장님의 비서 김서연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되었으니 김도연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건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손녀이자 이 회사의 비서예요. 이재훈이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안심이 됩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다만 한 가지는 달라질 것 같아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네요. 김도연 회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지내자. 그는 손녀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 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상시의 비서로 돌아갔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김도연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하고 안온한 공간이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차를 새로 끓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고맙다. 김도연 회장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서연이 차를 준비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비서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를 지키는 손녀, 그리고 회사를 보호하는 진짜 수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군가 이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들은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비서의 진짜 정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새로운 거래처 대표님이 오신다고 하셨죠? 서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의 사건 이후 사무실은 평소보다 더욱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 뒤에 숨겨진 든든한 보호막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3시에 오신다고 했지. 김도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아, 그분이 좀 까다로운 성격이라고 들었어. 이재훈 경호원이 문 근처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스케줄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미리 조사해 봤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녀의 업무 처리 방식이 예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 있었죠. 너희들이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김도연 회장이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거래처 미팅도 불안했을 텐데. 그때 사무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거래처 대표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오시라고 해. 김도연 회장이 답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거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 회장님. 저는 대한상사 김태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연입니다. 김도연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진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무실이 꽤 괜찮네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서 김서연입니다. 서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김태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 비서시군요. 꽤 젊으시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문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쾌한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죠. 차라도 한 잔 드시겠습니까? 서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됐고. 김태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해보죠. 김도연 회장이 상대방 앞에 앉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해주실 건가요? 우리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시면 됩니다. 김태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상당히 좋아요. 서연이 회장 옆에 서서 서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죠. 회장님, 이 조항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김태진이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무슨 계약서를 검토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계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칩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스며들고 있었죠. 검토라니요? 이미 완벽한 조건인데 뭘 더 검토해요? 김태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서명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도연 회장이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조건이 너무 좋긴 하네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약금 조항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위약금이 뭐가 문제예요? 김태진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재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서연의 표정도 미세하게 변했죠.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의 비서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김도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의견은 항상 경청할 가치가 있어요. 김태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비서 아가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계약서를 더 자세히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의 실제 조건을 계산해 보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손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김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회계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서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런 계약서 분석은 기본이에요. 김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비서가 회계사 자격증?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서연 비서는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김태진이 서연을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네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례했습니다. 서연이 계약서를 김태진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저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진이 소리쳤습니다. 겨우 비서 따위가 계약을 거부한다고요?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비서 따위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평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이 지나치시는 것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진이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할 말 없네요. 그는 화가 나서 문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진이 문 앞에서 돌아섰죠. 혹시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래하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김태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김 대표님 회사는 이미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 사기 의혹도 있고요. 김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거든요. 서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면 더 자세한 조사도 가능해요. 이재훈이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진이 황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죠. 김도연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야.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리 조사하고 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서 좋네요. 그는 서연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새로 끓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따뜻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김도연 회장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오늘도 서연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구나. 사무실에는 다시 평화로운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김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과 정체성이 오늘도 빛을 발한 하루였습니다.